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 박시영입니다. 오늘 58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전의를 불태우는 듯한 네. 목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네. 지난주에 촛불 집회 나와서 연설을 하라고 그래서 좀 타이밍을 좀 보자. 우리 익은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약 한 발 내면서 어준이가 계속 나를 요즘 밀어넣으려고 김어준이. 어디에요? 예? 빨리 잡혀가라. 그래서 지금 서로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은 위너 프로젝트 시간이죠.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 사무총장 맡고 있는 우리 강의원 사무총장을 모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원 TV 뭐 있어? 유튜브 있는데요. 그랬어요? 소개를 드리면 어제 그제 191명 일명 유린이라고 유튜브 어린이. 네. 그러다가 어디 가서 좀 소개를 했더니 오늘 1000명 채웁시다. 됐죠? 아니요. 지금 채웠어 벌써? 2,600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5,000 가자. 네네. 5,000 가면 그때부터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슈퍼챗으로 대가상 5,000명. 네, 알았습니다. 그래 가겠습니다. 이 거래하기 힘드네. 네.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옆에 누가 나왔으면 소개를 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은 말이죠. 자기 얘기만 먼저 하는 네. 특이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끝까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저분들은 소개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국방부 전 대변인 요즘 핫한 분이시죠? 부승찬 대변인 모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부승찬입니다. 예. 네. 개인 소개는 뭐 별도로 안 해도 되죠. 아니, 잠깐 인사한 다음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안보실에서 인사국장 담당도 했고 또 더민주 혁신회의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죠? 네. 최용선 대변인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더 혁신회의의 전남 혁신회의 상임 운영위원장 직함이 맞습니다. 네. 벌써 구독 완료 한 2명 나왔네요. 야, 역시 우리 지지자들이 네. 시청자들 대단해. 센스가 있어요. 바로 실망하지 않도록 한 2분 정도로 구독 완료 이런 거 써줍니다. 네. 자, 부승찬 대변인 요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거 뭐 어제- 워낙 잘 아셔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만 지역구는 원래 제주도 김한규 의원 지역이잖아요. 예. 원래 맞지 않습니까? 예, 원래 지역구는. 그 전에도 한번 출마했었고. 예. 지금도 변함없죠. 뭐 현재까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목화 고민중. 예, 고민 중. 네. 예. 그나저나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네. 이게 마무리가 좀 된 상태인가요? 어떤 어제 훈장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또 당했나요? 예, 천공 명예훼손으로 송치됐습니다. 그러면 뭐 시민단체가 고발했나요? 아니 천공이 아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하는 거, 예, 그거 지금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로 네. 기소 송치 의견으로.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예. 야, 그래서 훈장이 지금 2개인데요. 예. 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팀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배당돼서 이제 훈장이 3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홍범도 장군을 앞서는, 네.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건국 훈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장을 주셨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이제 앞지르는 그런 훈장을 3개 받게 되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부승찬 전 대변인 기운 내라고 잘 싸우라고 지금도 잘 싸우고 있지만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최용선 대변인은 좀 소개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브레인. 확실합니까? 네? 브레인이 확실하죠. 브레인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 후배들 중에 예. 가장 신뢰하는 후배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도 호남에는 머지않아 최용선 시대가 올 것이다. 확실합니까? 다만 내년에 성공해야 됩니다. 네. 아주 하순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예. 아주 오랫동안 이 당 생활도 했고 또 정부 요직에도 활동하면서 네. 지금 그 여러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데 네. 우리 더민정부 혁신회의를 대표하는 패널 중에 한 명이고 또 지역 방송에서 천하람하고 항상 이렇게 데뷔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천하람 말 잘하는데. 천하람을 능가합니다. 확실해요? 천하람은 굉장히 정교한 언어를 쓰는 것 같지만 내용이 부실하지요. 네. 우리 최용선 대변인은 전국을 쿡쿡 찌르는 아. 아주 최고의 이
그 담론 논쟁가이자 패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야, 뻔뻔하구나. 여기. 야, 일단 호남은 뻔뻔해야 한다. 아닙니다. 뻔뻔해야 한다. 네. 자, 뭐 못다한 소개 내용이 있으면 잠시 자기소개할 시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0년도에 노사모를 만들 때 처음으로 이 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국회 지방정부에서 쭉 경험을 쌓고 문재인 정부 때 4년 동안 국가안보실하고 국정상황실에서 행정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나와서 지금은 나주 하순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미 이전에도 한번 몸을 잠깐 풀었었죠. 네, 저희가 나주시장 선거에 나갔었는데 예. 민주당 후보가 1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등 했습니다. 오! 가능성을 확인했네요. 네네. 예. 이제 박시영 TV 나왔으니까 네. 1등으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컨설팅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기하로 해서 한번 네. 날아보시고 자, 홍범도 장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부승찬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막 부승찬 대변인 응원하는 네. 댓글들이 지금 굉장히 막 쏟아지고 아니,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인기 없어요. 아, 다른 전국적으로 다 인기 있는데, 그러니까 골고루 인기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구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 아, 서울로 나오세요 그러면. 아니, 제주가 안 되면 서울로. 전국구잖아, 전국구. 아, 그래서, 저, 박시영 TV 포함해서 이런데 이제 나가서 힘을 받고, 네. 그리고 또 제주도 가서 열심히 하면, 제주도는 이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더라고요. 약간 둔감해요. 네. 네, 맞아요. 네. 약간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거기 동네. 네. 아.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죠, 뭐. 잠깐 본인 지역구를 디스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제주에서 뜨려면 더민주전국 혁신회의를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역량을 발휘하면 제주도에서 인정받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운영위원인데. 상임 운영위원. 상임 운영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뭐, 강의원 사무총장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별로 큰, 이점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랑 친하게 지내는 걸로. 아니,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안 불러주세요? 우리 바빠. 지금 불렀잖아. 지난번에 부르고. 자, 그 얘기. 오늘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했던 구속영장을 결국 국방부 감찰단이죠? 군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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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 검찰단.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유가 골 때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문자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진술 거부를 했잖아요. 네. 진술서는 내고. 네. 그죠? 네. 진술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예.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예.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어딘가에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럼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장관한테 지시를 했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물어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대통령이 말한 게 사실이냐 물으니까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가 알려지니까 네.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짜 저는 천공을 건드렸지만 네. 박정훈 대령 그 변호사는 영린을 건드린 것 같아요. 진짜. 대통령을 언급하고 예. 대통령이 오다를 내린 게 밝혀졌잖아요. 예.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아직까지 좀 의립한 것 같아요. 의리파야. 어제 김종대 네. 의원이 나와서 그걸 네. 그 단독 보도를 박시영 TV에서 해줬어요. 네. 3번을 출두 요구를 했는데 네, 아직 맞아요.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네.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정신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데 사실 최진봉 교수님은 보면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해병대 장교 출신이거든. 정훈 장교. 정훈 장교라고 그래요. 정훈 장교라. 근데 해병대 의리 있어. 진짜 네. 멋있어. 근데 출장 조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출장 네, 안 노니까 네. 해병대 그 사령부까지 가서 출장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조사 내용은 안 알려져 있고 지금. 그 말을 했는지를 물어봤겠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 항명죄가 네. 항명수괴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분이 네. 뭔가 지시했거나 이렇게 해라 경찰 그 넘기지 말라든가 뭔가 지시한 내용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보니까
VIP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레이더망을 다 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대령을 통해서도 정보를 취득을 했고 또 국방비서관과하고 통화도 하고 네. 또 차관이며 온갖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VIP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탐문했던 것 같아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이 아. 이제 그런 과정에 정보를 취득을 했고 VIP가 경로를 했다라는 식의 정보를 취득을 했고 그거를 수사단장 박 수사단장이 의사를 물어보니까 끄덕끄덕했다. 고개를 끄덕끄덕했다라고 이제 녹취가 있다라는 게 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을 덮어야 되니까 빨리 이 수사단장을 구속시켜서 뭔가 이게 정보를 차단시키고 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그 싶어요. 내용을 이제 변호사가 흘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내부에. 변호사가. 김정민 변호사인가? 변호사. 예. 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녹취를 틀었잖아요. 네. 예.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군 검찰은 군 판사와 군 검사가 법무관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영장이 민간하고 달리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어. 쉽게 나오는 편이고 예. 또 지도부의 의사가 또 알게 모르게 잘 어떻게 반영되는 잘 구조-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그래서 통과되는 거 아니야?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딱 봤거든요. 예. 와,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코팅해서 잘 보관하려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군검찰. 아니, 황당해요. 야, 이런 거를 압수수색 영장에 뭐 예.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기간도 야, 대변인 임명했을 때부터 사건이 전혀 관계없잖아요. 네. 임명한 시점부터 책이 출간하고 보름 후까지. 네. 그냥 광범위하게. 예. 그 SCM 회의면 그 전후로 해서 좀 컴팩트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네. 신청 자체가 모든 걸 털겠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저희 변호사도 이런 압수수색 영장은 처음 받아봤다. 그러면서 이제 막 방송하고 작업을 좀 했었죠. 사실은. 네. 이런 압수수색 영장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 하는 거는요. 네. 군검찰의 생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죠. 박 단장께서. 그렇죠. 잘 네. 알겠죠. 네, 제가 가봐도 알겠더라니까요. 진짜 방어권이라는 건 일체 허용이 안 되고 자기네가 맞춰놓은 이틀 내에서만 증거들이 수집이 되고 조작이 됩니다. 저도 증거 목록 1640페이지를 받았는데 조작된 걸 2개 잡아냈어요. 네,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도 밝힐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박신 TV에 나와서 밝히는 네, 그거는 이제 문건을 이렇게 들고 밝힐 건데 네. 그 정도로 좀 허술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박정훈 단장도 외부 기관에서 네.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해병대 그 동기들 네. 전우들이 나섰더만요. 예. 그렇게 받게 해달라고. 예. 그런데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죠. 지금. 아니 밖에서 받으면 항명죄는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군사법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의 독립성이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부나 혹은 해군본부에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해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예. 그 논리로 치면은 법적 논리로 치면 항명죄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혐의가 덧붙여지냐?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그거는 느낌이 있네. 예. 그런 걸로 엮을 가능성이 예. 크겠네.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 건이 본안 건보다 네. 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최초의 수사 단계부터 계속 진행되는 과정마다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밝혀지게 되면 더 큰 사건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안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수사단장이 입을 빨리 닫아야 되고 이게 외부 기관으로 했을 때는 그 내밀한 내용들이 다 흘러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빨리 신병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전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군대 내 아까 영장 발부는 그냥 프리패스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윗선 그러니까 대통령 건드렸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그럼요. 그리고 또 안보실에서 일정 부분 뭔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검사 그리고 국정조사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국정감사까지 이제 시간이 사실 한 달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특검 상황이야, 특검 상황. 그렇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대통령실에 굉장히 깊숙하게 광범위하게 이 사건과 관련돼서 개입했다라는 것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이거 탄핵시켜야 됩니다. 회피하고 공정한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 자체이고 네. 그리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따질 일이고 법적인 문제 특히 직권남용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게끔 해야 되는 아니, 겁니다. 이거 진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이제 방향 잡았잖아요.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가겠다. 근데 지금 구속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민주당이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아니, 이재명 대표 특보 아니에요, 특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니까 네. 국방위에서 이거를 대표 입으로 이렇게 발언을 나는 하셔야죠. 옆에 강의원 사무총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있다. 왜냐면 특보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나는. 확실히 하겠습니까?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텔레그램에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네네. 아마 지금 내일 무슨 중대 결단을 한다는 거 보니 네. 제 텔레그램 탓 아닌가. 지금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비공개 최고위원 열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비공개 지금 지도부 회의 열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그 윤석열 정부 어떤 파국적 상황을 네. 특히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투기 이전과 이후를 네. 국민적 분노 차원에서 민심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을 내되 사실 민주당이 싸울 때 제대로 못 싸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천막 당사 해야 한다니까 지역별로 진짜. 맞아요. 야전에서 당원들과 시민들과 만나는 그렇게 싸움해야 돼. 거의 근접했습니다. 우리가 한 4, 5일 전에 국회 갔다가 그때 무슨 시예요? 양평시였나? 그때 갔다가 그 강덕구 의원이랑 원외위원장들 몇 명하고 회의를 했어요. 저랑 회의를 하면서 천막당사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평에서 지금 천막당사 치고 싸우고 있거든. 최정한 위원장이랑. 네. 근데 진짜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투쟁인 동력도 확보되고. 그러니까 민주당 뭐하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럼 당원들이 천막당사 각 지역별로 형성이 되면 그 안에 싸우는 거야. 박근혜가 그렇게 한 거야. 사학법 투쟁 봐봐요. 천막당사 차리고 막 이렇게 싸운 거야. 근데 지금 홍범도 역사전쟁, 이념대결 부추겨, 네. 지금 최상병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젊은 층들도 좀 분노하지. 이 사안은 그 군대 보낸 부모님들도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최상병 맞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아마 내일부터 당의 중심이 되되 이제는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깃발이 돼서 강력한 투쟁의 최전선에서 뭔가 중대 결단을 하고 전국의 당원과 국민들의 민심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좋네. 네. 모처럼, 네. 좋은 소식 전해주셨네. 박시영 TV 많이 이런 고급 정보, 엠바고 걸린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 방송을 청취해야만이 네. 민주당의 움직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 그래서 커뮤니티 가서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 방송 많이 라이브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군무제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하나 더 하고 우리 최용선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이 그 인사국장 그 안보실 쪽에 다루면 아무래도 군 쪽 담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죠. 네. 김관진 그 장관인가요? 거기 뭐 구속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갖고 이제 구속시켰는데 요즘 괜찮습니까? 제가 그 건으로 지금 고발이 돼서 고발이 됐어요 결국? 네, 고발은 작년 8월에 고발이 됐고요. 네, 뭐 수사를 11개월째 진행해 오다가 예. 저하고도 이제 출석을 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아 드디어 왔군요. 네. 그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소환이 됐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 그렇죠. 본인한테 언젠가는 올 거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드디어 왔군요. 네. 뭐 사안 자체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에 군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뭐 이런 등등에서
국가기관 군 부대를 활용해서 댓글을 달았던 2012년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들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뭐 축소 은폐됐다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네. 그게 대법 확정 판결까지 다 받은 사안인데 이제 문제의 요지는 제가 김관진 장관 관련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열람을 하고 그 수사 기록을 뭔가 다른 기관에 넘겨가지고 이 수사가 시작됐고 김관진 장관이 전 장관이 구속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직권남용을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도 하고 이 사안을 마치 뭐 기획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작년 뭐 7월부터 해서 뭐 수십 차례 기사도 내고. 조선일보에 나오기 시작하면 국회의원 당선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네.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당한 수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채권 관련돼서도 김관진을 구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획적인 고발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언론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사기관들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면서 압박해오는 뭐 이런 과정인데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뭐 조사 일정이 잡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조만간입니다. 조만. 잡혔는데 네. 뭐 여기서 말하기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렇고 예. 그거는 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강 의원 바람직한 것은 이제 네. 압수수색을 한 번 정도 당해주고 그러니까요. TV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왜 나만 당하냐 뭐 이런 건데 보니까 나주화순에 있는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네. 예, 호남의 우리 청년, 호남의 인재가 저렇게 윤석열 정부의 제밥이 돼가지고 당하고 있구나. 대신 이제 구속되면 안 되고 압수수색 정도만 이렇게. 예. 네. 아니 그나저나 출판기념회 연기했다면서요. 저기 지금 댓글에 네. 블랙 이도우님이 출판기념회 언제 다시 하냐고. 네, 아마 9월을 당 대표님과 함께 또 당과 함께 9월 한다는 총력 투쟁 기간으로 선포하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오늘 시국회 2차 시국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안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도 농성장, 그다음에 호남에도 농성장 만들어서 한 달은 집중해서 싸우고 아마 추석 세고 네. 10월 초에 예. 아마 지금 잠정 연기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안에 또 박시영 TV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방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국방부 대변인이 많이 이슈화가 되던데요? 뭐 버벅거린다고? 뭐 내용들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어제가 최고의 압권이었죠. 네. 그 국방부에서 이게 뭐 저는 국방부라고 보진 않고요. 국방부에서 A4지 3장 분량, 3페이지 분량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입장 자료를 냈죠. 그리고 그러면으로써 이제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국방부 정문 앞에 위치한 흉상을 두 개를 빼겠다는 그 입장을 밝힌 거죠 어제. 네. 네. 그리고 그 입장문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대체제가 있구나. 그 첫 번째 인트로 단락에 네. 백선엽을 거기다 앉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6.25 전쟁의 영웅이라든지 우리 국군 창설에 이바지한 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에 백선엽, 저 시라카와 요시노리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백선엽의 창씨 개명명입니다. 근데 백선엽하고 또 박정희는 아주 가까워요. 네. 박정희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렇죠. 백선엽이 구명을 해줬어요. 사형 구형 네. 받았을 때 아삼육입니다. 네, 왜냐면 백선엽 만주의 군관학교 선배사이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문관으로 빼줬죠. 네. 그러면서 어찌 됐든 이 백선엽 장군 흉상을 거기다 넣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소문이 다 났어요, 사실은. 아니 백선엽은 물론 공도 있지만 과가 정말 많은 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윤봉길 열사에 의해서 그 폭탄 투척으로 사망한 그 일본군 국동사령관이거든요. 네. 국동사령관이고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창씨개명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친일에 가까운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친일 행적은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래서
야, 이 홍범도 그걸 빼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네, 지금 맞아요. 뭐 현 정부 들어와서. 네. 지금 보훈부에서는 그걸 제외시켰잖아요. 제외시켰죠. 명단에서 네, 제외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어제 브리핑이 정말 압권이었죠. 압권. 해군에서는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해군 쪽에서는 예. 그 뭐죠? 홍범도 함. 예. 이름 못 바꾼다.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우리 검토한 적 없다. 그랬더니 이제 대변인이 네.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답변을 했죠. 아니 홍범도 지금 장군 네. 뭐 이런 동상 문제로 비화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역사 전쟁, 이념 전쟁을 정면으로 좀 선포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건국절 논란과 이게 다 맥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의 과정은 다 건국의 과정의 일환이라는 식의 뉴라이트 사관에 다 경도되어 있는 분들이고,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어디냐,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어떤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사실. 헌법 정신이죠. 헌법 정신이죠. 헌법 정신이고 헌법 뭉개는 세력이야. 육군사관학교의 토대가 독립군과 광복군과 그 그렇죠. 전에 있었던 신흥무관학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을 다 흔들어 버리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홍범도 사건, 홍범도 장군의 형상 문제에 이게 본질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전체적인 이 대한민국의 어떤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번에 다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친일에 겁니다. 있다는 거 아니야. 친일에 뿌리가 그렇죠. 그렇게 네. 선언한 거지 사실상. 어떻게 보세요? 똑똑하지. 훌륭해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내용이 저리가 있고,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정규 방송일 때 어울리는 내용이 좋아요. 흐뭇합니다. 오늘 캐스팅 잘했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부승찬 네. 대변인님은 아주 편안하게, 네. 그 누가 봐도 다 인정할 만큼 편안하게 제주 빼고, 그리고 우리 저 최용선 대변인님은 정확하게 교수형으로 교수 스타일 아주 좋아요. 네, 본인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전천후죠. 저는 강의를 할 때도 자판기 강의라 해서요. 누르는 대로 나옵니다. 인문학 특강. 자, 그러면 네. 홍범도 눌렀습니다. 자판기. 네,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자, 홍범도 건. 근데 이 신원식이라는 분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제 그 삼성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되게 아무튼 군 출신들 뻔히 국민의힘 몸담는 사람들 뻔히 특징이 있는데 대단히 그 앞장서서 이야기하더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원래 네. 군대 내에서 평판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수방사령관 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퇴임하고 나서 태극기 부대의 집회에서 연사로 맞아, 이렇게 맞아.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고, 아,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 네, 극우 유튜버로서도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고, 극우 유튜버였어요? 그 유튜버에 나오셔가지고 아, 나오셔서. 논리를 설파하시던.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금 약간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그래서 대목이에요. 어제 제가 방송에 이야기했습니다. 뉴라이트라는 말을 우리 바꿔야 돼. 뉴라고 하면 뭔가 좋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완전 구구 꼴통 세력인데 사실은. 그래서 뭔가 창의적인 말을 만들어내서 민주당이 그렇게 발표를 해야 돼. 뉴라이트 아니다. 저건 무슨 뉴라이트 더 구구로 갔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뉴라이트하고 사람들이 약간 중도 쪽으로 왔나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 홍범도 장군 건도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뜬금없이 이 신원식 의원이 이게 약간 군부를 떼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뭐 육사를 압박한다던가 뭐 이 사안을 약간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주도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이게 지금 막 드라이브를 걸다가 약간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도를 했던 분들이 오히려 용산이 아니라 국회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다가 예. 꼼꼼하게 지금 상황을 지켜보지 못하고 정무적 판단이 없는 상태로 이걸 막 밀어붙이다가 네. 국민적 저항에 이제 직면하게 되니까 꼬리 자르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네. 또 이게 개학되기 시작하면 전국 각지의 사학과 교수님들, 학생들이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영화도 많이 나왔고. 아, 그럼요. 다 알죠. 예.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네. 이거는 바꾸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저는 참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제가 91년도에 우리 저 공군사관학교
학생 신분에 있을 때. 그 청주행가 있죠? 그죠? 예. 그때 이제 김정열 장군, 음. 국무총리까지 하신 김정열 장군이 공군의 아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정열 장군을 흉상을 음. 우리 이 신성한 사관학교 명예광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친일 행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태평양 전쟁에도 참여했었고, 조종사로 참여했었고, 혁혁항공도 세웠고. 근데 이제 생도들이 막았어요. 아. 생도들이 어떻게 친일 행적이 있는 분을 아무리 공군을 창설했다 하더라도 이분의 흉상을 어떻게 공군사관학교 명예광장에 설치할 수 있느냐 해서 이거를 막아냈거든요. 야, 그러면 백선엽 들어가면 한번 일어나겠네. 아니죠. 홍보가 안 빠지는데 백선엽이 왜 들어갑니까? 아니, 빼려고 하잖아. 아니, 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대변인님의 지금 논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지금 공군이 육군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공군은 막았다. 육군 뭐 하냐? 육사니 뭐하냐? 공사는 막았다. 육사. 그래서 그 백선엽 막아라.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절절한 글을 올리셨잖아요. 예, 예. 이승만 대통령도 초대 육사 교장을 네. 안중근 장군의 조카로 명분 있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밝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사의 뿌리가 만주 군관학교, 만주 사관학교가 아니라 신흥무관학교에 있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가장 친한 이철우 교수, 네, 그 네. 이종찬 그 아들. 광복회장의 아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중마고. 중마고죠. 네. 이 사람도 비판을 하고 나왔어. 네.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걸 뭐 좌우 뭐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우리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충남에 그동안에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건 문제 있다. 네. 그렇게 나서더라고. 네. 참 오래 살 일이야. 오래 살 일이야. 참나. 자, 그리고 부승찬 대변인은 그 백재권 교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천공 다음으로. 예. 거기는 고발했습니까? 고발했죠. 거기도. 그건 당연히 고발해야죠. 그걸 안 하면 어떡해요. 이 군 출신이 군사보호구역에 승인도 안 받고 민간인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 안 토마. 국방부나 뭐 이런 데 해명한 게 있어요? 해명한 거 있죠. 경호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경호처가 아니고 이종섭 장관이 지난 2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인의 개별 출입은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백재권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백재권이다라고 이제 언론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입장이 나온 게 있냐고. 입장 나온 거는 훌륭한 풍수지리학자. 아니, 거기까지만 나오지. 안 나와요. 이거를 말한 대로 뭐 그렇죠. 출입 인가를 받았다든가 뭐 이 얘기는 없어. 난 못 봤거든. 아니, 왜냐하면 만일 출입 인가를 받아서 왔으면 기록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기록이 다 전자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저는 이종섭 장관을 고발해야죠. 거짓말한 걸로. 네, 국회 가서 위증한 거죠. 위증한 걸로. 네.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백재권의 등장이 부승찬 전 대변인의 지금 예를 들면 이 송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게? 아무 작동도 안 했죠. 아니, 앞으로 그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탑승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게 그거는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작동할 것 같은데. 유리하게. 근데 뭐 경찰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유리한 게 없고요. 그냥 답을 정해놓고 가니까. 근데 진짜 천공은 없었을까?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4차 조사 때는 제 변호사하고 제가 더 많이 물어봤어요. CCTV에 뭐가 보이대요? 딱 물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대요. 그거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못했대. 왜 못했어요? 그랬더니 천공만 고발했기 때문에 천공만 찾아가. 근데 때마침 그 많은 인원 중에 백종원이라는 인물이 CCTV에 너무 선명하게 나오더래.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봤더니 이게 백재건이라는 거요. 안돼. 아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 포인트를 얻은 게 뭐냐면, 이 CCTV는 판도라의 상자다. 이게 열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다녀갔을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완전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서울 사무소도 다녀왔는데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쪽 CCTV는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못 찾았다. 그리고
그럼 CCTV 육군참모총장 공간 CCTV는 어떻게든 좀 이빨 빠진 거라고 해야 되나? 네. 중간중간에 이제 빠진 부분이 맞냐 그랬더니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화질들이 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칠지도 모르지 않냐. 누가 나설지 모르는 거고 또 서울사무소 CCTV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지 말고 우리 서울경찰청의 수사관님도 뭐나 이런 분들이 사실라면 천공이 다녀간 거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멘트가 어떻겠냐.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다녀가지 않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자, 뭐 언제쯤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까? 지금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재판 날짜가 정해졌고요. 네, 이거는 총선 전에 뭐 결론은 안 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네, 결론이 날 수가 없죠. 네, 1심에서만 지난번에 저랑 약간 유사한 거를 보니까 거긴 증인들이 별로 없는데 4분인가 몇 분 안 되는데도 한 7개월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그 진술서에 나와 있는 증인들을 다 부를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십 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심이 총선 뒤에 하게끔 끝나야지. 아니 1심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년 이상 1년 걸리죠. 1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배지 달고 재판장이 좀 다니세요. 네. 그리고 좀 달고 좀 구속이란 걸 대봐야지. 그리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자범들이나 이런 거를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그러고 그 혐의로 깜빵 가고 싶어요. 그렇죠. 예? 최고 존엄의 명예를. 그 얘기는 천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범을 그 얘기 아니야. 천공은 자범이다 이 얘기 아니야. 아니 자범의 그 혐의로 해서 제가 들어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깨지지 않는 벽이라도 피를 흘리면서 한번 머리라도 박아보고 깜빵을 가야지. 역시. 아니 그렇잖아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래서 저는 꼭 돼야 돼요. 깜빵.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마지막에 깜빡이 중요한 게 저는 꼭 돼야 저는 꼭 돼야 돼요. 저는 꼭 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당점이 찍혔어요 지금. 아니 요러고 나서 진짜 영광뿐인 상처만 남아서 되겠습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부탁 좀 드립니다. 고향에서 인기가 전혀 없다고 하는 부승찬 대변인님, 네, 깜빵 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네. 뭐 제주 아니면 서울에 나와도 되고 나중에 상황을 한번 좀 보고요. 네. 자, 오늘 인터넷 우리 SNS 상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육군사관학교 앞에 현수막이 막 걸렸는데 이야 내용이 신박해. 역사를 잊은 육사에게 미래는 없다. 이것도 걸렸고요. 네. 또 육사생도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행동하라. 예. 또 친일 잔당 국방부 국가보훈부를 철거하라. 예, 좋습니다. 국방부의 도를 넘는 독립 흔적 지우기. 일본 자위대를 양성하려는 건가? 그다음에 간도 특설대 백선엽이 국군의 뿌리냐? 제2의 이완용 국방부 장관 이종서를 탄핵하라. 맞네.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냐 독립군 때려졌던 간도 특설대냐. 또 있어요? 멋이라 이거 좋네. 멋이라 육사의 독립운동가 흉상철거. 이거 좋네. 멋이라 저 눈에 들어온다. 남로당 출신 박정희도 육사학적부에서 제작하라. 지금 너무 즐기시는 거 아닙니까? 읽어봐. 저는 읽는 것보다 내일 우리 부승찬 최영선 두 분이 두 분의 이름으로 특히 부승찬을 크게 써가지고 공군 사관학교는 해냈다. 육군 사관학교도 해내라. 좋아. 괜찮잖아요. 좋아. 아니 솔직히 육사생도들은 이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게 되면요 이건 호국 간성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 홍범도 장군 같은 위대하신 분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자, 마지막으로 1분 드릴 테니까 육사 생도들에게 1분의 호소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각각 1분씩. 1분 발언인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육사 생도 후배님들 지금 참 참담하실 기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1991년 공군 사관생도들은 해냈습니다. 이번 2023년 육군 사관생도들의 결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국군이 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영수 선대위님. 저는 뭐 사관학교 생도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명 국방위원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 이재명 잘 대표님이 들으세요. 국방위원 예, 네, 활동하시니까 잘 저 육사 교장이 저렇게 큰 결정을 내릴 만큼의 배포가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뒤에가 저분을 저렇게 그 핀치로 몰 정도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업무보고를 좀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이재명 국방위원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하셔서 이게 언제 결정됐는지 작년 12월에 했다는 건 다 구라고요. 아마 7월 이 언저리에 이런 내용들을 압박을 해서 결정했다라는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시고 국정감사 때 우리 초선 원래 그 국회 국방위원들은 좀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빵빵하면서. 그래서 국방위에서 좀 활약을 하시려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국방위원께서 친히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시고 육사 교장을 꼭 불러서 너한테 누가 좀 압박을 하더냐. 누가 너를 이렇게 공경스럽게 빠뜨리느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네. 국정감사 때 터뜨리면 뭔가 나올 겁니다. 우리 최용선 대변인은 훌륭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국정감사 꿀팁까지 제공하는 정말 이 박시영 TV에서만 볼 수 있고 최용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의원님, 육사 교장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다. 구호로 정리하면 배후 세력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군 문제가 심각해서 먼저 좀 다뤄봤고요. 군 관련된 사안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균용 이라고 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이 청문회가 아직 안 열렸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지금 저기도 나오지만 자료에도 여고생을 온몸으로 때려서 성폭행해도 상처가 중하지 않다고 이분이 2심에서 판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더 세게 때렸는데 본인이 2심 때 주심 판사로서 이 약화시켰거든. 뭐 집행유예로 빼준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을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고 그다음에 재산 신고도 막 누락했는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판결할 때는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때리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이것도 좀 받아 적으세요. 네.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김희수 그 헌법재판관 네, 그 그렇죠. 후보자를 국민의힘 쪽에 날렸어요. 맞아요. 진보적이라고. 맞아요. 민주당이 이거 똑똑히 그 뭐랄까 철두철미하게 청문회 준비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날려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들이 그렇게 했어. 네. 그래야 꼴보수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뭐 합리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이 일선 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후보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른 여러 중요한 사안도 많지만 이 대법원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민주당 원칙을 정해서 이게 자격이 미달이다. 문제가 많다 하면 과감하게 이거 난리한다.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과거 전례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말하고 싶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인 강의원 사무총장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저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요? 아니 그 1심에서 저 우리 판매 금지 및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이겼거든요. 예.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거 항소를 했어요. 항고를. 그래서 서울고법에 여기 아마 주임 판사였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제
저 국방부의 주장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결정문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으로 빨리 올려보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 상황인데 이거.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야 이거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 어디론가 보내야 된다 이거. 영전시켜서 보내는 걸로. 대법원장으로 가면 본안 소송에서 3심까지 갈 때 대법원장 가면 불리하겠네 또. 그 부자 대변인 얽혀있는 송사문제 더 힘들어져 나중에.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상당히 뭐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언론 기사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제 사건을 떠나서.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민주당에서 어쨌든 악착같이 해서. 아니면 그럼요. 힘을 보여줘야 돼. 아니면 검사 탄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몸살이 그러니까 있어서 이번에 법사위가 잘해야 되는 게 저번에 이승 그 누구죠? 그 행안부 장관 탄핵 구대빵으로 졌잖아. 이상민. 네. 구대빵이 주는 절망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법사위원들이 제대로 한번 뭔가 한 칸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늘 이야기합니다는 탄핵은 있잖아요. 그 국회 고유한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오히려 자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국회 입법권의 뭐랄까요 위상도 찾는 거고요. 그럼요.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야. 이상민 안 봐서 얼마나 좋았어요. 한동훈 좀 안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표님. 아니 그리고 역풍도 없어. 무슨 역풍이야. 없어요. 지지율 하나도 안 빠져요. 없어요. 역풍은 오히려 법제판소위가 아니 그게 더 규탄하고 항의하고 대표님. 그랬잖아요. 네. 대표님. 아니, 한동훈- 사무총장이 아니라 아니, 이재명 대표님. 네, 제가 한동훈 정말 이러다가 갑자기 탄핵 사유가 차고 내일 넘쳐요. 당직 다 박탈시키고 대표 참칭 호가호위 했다고. 아니 맞습니다. 한동훈도 진짜 차고 넘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입법부의 그 권한을 보여주고요. 아니 그리고 헌재 가서 설령 안 되더라도 한 그렇습니다. 6개월은 안 보잖아요. 한동훈이 안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어요. 사실상의 부승찬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둘이 관계 좋은데 네, 네. 대표님.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광고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저녁 때 우리 최영선 대표님이랑 몇몇 분 함께 이해찬 우리 전 대표님이랑 저녁 식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얘기는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저게 정치 사실상의 구단. 야, 저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뭐라 하냐면 예. 현재 있는 초선 의원들은 네. 네. 여당으로 당선돼서 네. 싸움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여당으로 당선돼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다. 네. 야당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고작 야당 생활 1년 조금 넘게 하다 보니 그래서 앞으로도 못 싸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미터로 이런 대법관 후보 날리고 그죠? 아니 그리고 네. 그 이재명 대표한테 꼭 전달해야 할 게 아니 네. 오늘 이제 어떤 결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네. 그때 쌍특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천막농성하고 철야농성 했었잖아요. 거기를 제가 많이 갔었잖아요. 중계도 하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의원들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의원들이 말한 대로 여당 의원이 됐는데 코로나가 좀 있으면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도 자주 안 만난 거야.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 살아온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끈적끈적해야 같이 또 동지애도 싹 트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그 철야농성하고 국회에서 천막농성 하면서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도 하고 끈끈해졌다는 거야.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 한 100여 명이 참여했었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천막농성 막 이렇게 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이게 투쟁력도 살아나고 끈끈한 게 형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뭘 하나 결정하면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들지. 투쟁 속에 단련되는 거야. 투쟁 속에서. 투쟁이 정치학교. 거기다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보면 이 동지애가 지옥까지 같이 가자. 막 이런 게요. 장난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이 깃발 들고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제를 선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표가 깃발이 돼서 네.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댓글에는 강의원 사무총장 칭찬하는 게 많아. 근데 슈퍼챗에 부승찬 필승 멋진 사나이. 야, 좀 뭐합니까 도대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오늘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시느라고 다들 이 찹쌀떡의 단점이요. 말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뭐 부결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의원이 3명이 있어요, 소위에. 네. 그래서 한 분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그분도 생각을 좀, 바꾸게 됐고, 제명안은 좀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죠. 구속된 사람들, 비리 혐의로 이런 사람들도 국회에서 제명 처리 안 했었거든요. 이해충돌 혐의가 굉장히 컸던 박덕흠이나 막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맞아요. 다루지도 않았어요. 네. 제소도 안 했습니다, 율티.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만큼 표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난번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수호, 이재명 최측근, 네. 뭐 청년 세대의 어떤 사실 상징적인 인사 민주당에 뭐 이런 어떤 게 있다 보니까 아유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옆에서 훌륭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표적이 된 건데 어쨌든 부결이 됐고 이게 전체 회의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전체 회의에도 여야가 동수로 있어요. 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30일 정도의 징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은 그걸 논의하자 그랬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제명이 부결이 되면서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해서 민주당이 어떤 도덕성 문제를 감싸기 여전히 제 식구 감싼다 이런 걸 갖고 장사를 또 한동안 해먹고 싶으니까 오늘 바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부결된다면. 그러면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권영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격할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해야죠. 가혹하죠. 제명은 가혹합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 부분에 할 얘기 혹시 있습니까? 그러겠죠. 예. 자, 여론조사 꽃 얘기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8월 달 저희가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게 되면 매주에 1000명씩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한 달이 4주니까 4000명씩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 4000명, ARS 조사 4000명인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에 전체 수치만 좀 크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체 수치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전화 면접 조사에 있어서 보시면 41.1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31.7 약 10.6%포인트 차이예요. 전화 면접에서 10.6%를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게 4,000명 조사 결과입니다. 자, 우측에 ARS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민주당이 51.6, 국민의힘이 36.7, 양당의 격차는 14.9%가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걸 보시고 자, 60대 남성을 좀 한번 보시면 60대 남성에서는 38대 45. 그러니까 민주당의 60대 남성층에서 약간 밀리긴 합니다만 38대 45 상당히 호각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ARS 조사에서는 더 44대 47로 팽팽합니다. 60대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때 좀 올려주세요. 서울 지역.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1로 무려 12%포인트 민주당이 앞섭니다. 전화면접 조사. 그 다음에 ARS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9.6, 국민의힘이 37.2로 이 조사에서도 거의 한 12%를 서울에서 앞선다. 대전, 충청이 굉장히 호각지세였는데 전화면접 조사에서 민주당이 42.6, 국민의힘이 30.9, ARS 조사에서 민주당이 50.3, 국민의힘 39.5로 민주당이 한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고요. PK, 부울경이 또 그 격전지가 될 텐데요. 보시면 부울경에서 전화면접 조사에서 민주당이 35.7, 국민의힘이 36.4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ARS 조사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앞섭니다. 46.2 대 41.5로 ARS에서는 민주당이 더 앞선다. 그러나 PK 같은 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앞서야 돼. 그래야 안심할 수가 있어 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숫자는 박빙인데 아직은 약간 밀린다. 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이에요. 왜냐하면 보수가 과표집됐다, 진보가 과표집됐다, 이념 성향에 대한 표집에 대한 늘 논란이 있는데 뭐 표집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건데 다만 너무 한쪽이 많이 잡히면 그거를 좀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중도층을 유심히 봐야 하는데 공교롭게 중도층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21%포인트 민주당이 앞섰고요. ARS 조사도 공이 21%포인트가 앞섰습니다. 아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45대 24.2, 45대 24.2, ARS 조사에서는 54.5대 33.2로 각각 21%포인트를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곧 한 달치 8월달, 지난 한 달 8월달 4,000명 각각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SNS에 또 화제가 됐던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그 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는 보니까 펜앤메이크인가요? 네. 페나메이크. 맞아요. 펜앤메이크가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이거 웃기는 게 유선을 40%를 넣었어요. 아니 서울 지역에서 유선 40% 넣는 조사가 어딨냐고. 저기 산골짜기도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되게 서울 지역이나 이렇게 도심권에서는 100% 휴대전화로 하는 게 보편적이고 뭐 유선을 꼭 넣겠다면 20% 정도 넣어요. 되게 10%나 많이 넣으면 20%. 저렇게 40% 넣는 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의도가 있는 조사고 첫째 그 얘기가 문제. 그래서 저 정도면 만약에 무선 100%나 무선 90% 정도로 했으면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대개는 한 5% 이상 올라가요. 대개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뿐만 아니라 정춘생 포함해서 세 분이 경선 또는 전략공천 뭐 단수공천 대상자로 3명을 선정했어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오늘 3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 진교훈이라는 분은 경찰청 차장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입당해서 지금 그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강서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출신의 사람을 원하는데 이분이 또 지역에서 오래 그 거주는 한 20년 가까이 뭐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당원들과 접촉면 지지자들과 접촉면이 없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그 아까 진교훈, 정춘생 포함해 세 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경선 절차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단수공천 할 수도 있고 경선을 붙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진교훈 관련해서는 경선을 붙이는 게 좋다. 그래서 뭐 9월 중순이든 좀 본인이 알려져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한 15일 정도는 캠페인을 전개해서 당원들과 지지자 주민들의 평가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2명 경선을 하든 3인 경선을 하든 경선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이 되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현수막도 열심히 붙이고 확실히 이 조사에서는 진보당, 정의당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평소보다는 높게 나왔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어쨌든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뭐 물론 전략공천도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강서의 그 구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경선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그 김웅 전 의원, 현 의원이구나. 네. 꼭 전 같아 여기는. 여기는 좀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제대로 기소도 안 하고 말이죠. 이 순천구 출신이에요. 있는 배지도 날려버리는. 근데 이 친구가 내일 만약 선거 치른다면 희망적으로 봐도 국민의힘 100석이다. 범민주당 쪽이 180석이다 얘기했어. 모처럼 정직한 얘기한 거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저도 저렇게 겁니다. 내일이. 네. 물론 비례대표 선거 방식 뭐 복잡하지 아직 결정도 안 됐습니다만 그냥 일반적 방식으로 본다면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힘당에도 사실관계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고 사실상 지금 또 국힘당 보니까 수도권 위기론 등장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열의 9 여론조사 들이대면서 민주당 내에 사실 내부 분탕질하는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 위기로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국힘당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는 몇몇 의원들한테 지금 역시 선거와 관련해서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저기가 송파갑인가요?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맞아요. 되게 그 지역이에요. 강성곳인데 아마 윤핵관 중에 이용 의원인가요? 뭐 예전에 수행실장 이용 이분이 아마 이 지역을 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가장 안정적이라는 곳에서도 지금 그 현역 국회의원이 그 정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낙하산 내리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바닥 민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 막 심판해야겠다는 여론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이가 영리하게 발언했어요. 최근에 이 판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이 자기 자랑을 좀 해. 자기가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지명도로 보면 다섯 번째 손가락 5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이게 전제를 해. 네. 지하철을 타고 보면 자기를 보면서 째려보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로 체감을 한대. 그게 영리한 발언이야. 사실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호적인 사람들 뭐 사진 한 방 찍어요. 그 웃거나 열심히 하네요. 막 이렇게 뭐 이게 느낌이 있거든 사람들. 근데 째려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이 확실히 버림을 받았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김웅 의원의 이 발언은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또 우리 대표님이 직접 나가서 뭐 하신다니까 잘 싸워야죠. 그렇죠. 국민의 그렇죠. 편에 서서 이제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지지하는 이제 목표가 두 가지야. 옛날에는 압승을 바랬는데 그게 아니야. 압승 하나 하고 물갈이 좀 해달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좋은 사람으로 바꿔줘라. 질과 양을 다 좀 채워달라 이런 얘기. 지금까지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의 진짜 무도한 폭주가 이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뭐 저희가 잘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잘해서 진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저희라고 하면은 저희 4명이 다 해당되는 것처럼 시청자들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저희가 잘해야 저희 유튜브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는 민주당이 잘해야지. 민주당이 잘해야죠. 아유, 예. 진짜. 자, 총선 이야기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나주 화수는 지금도 나오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한 4명 정도? 많이 줄여졌군요. 예, 이게 아까 뭐 저기 시장 선거에서 10몇 명 나온다고 했다. 아무래도 시장 선거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고 또 뭐 여러 직군에서 나오려는 흐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래도 이게 뭔가 국정 운영에 대한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박시영 TV 같은 데 나와서도 자기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기 역량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따는데 센스가 있는데 감각 좋아. 이준석급이야. 절대적 기준치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주가 인구가 많잖아요. 화수보다. 나주는 한 12만 되고요. 예. 화수는 6만 2천 정도. 6만 2천. 예. 그 나주가 3명, 화순이 1명 이런가요? 나오는 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밥으로 맞춰버려. 지금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결국 쇄신해야 된다는 그 지역민들의 여론들이 있고 또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과 제대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다시 집권했을 때 우리가 윤석열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형 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접근 방식으로 해서는 또 백전백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집권했을 때 새로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형 엔진들을 이번에 많이 민주당이 입성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끌어내리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을 그럼 어필을 합니까? 본인은? 저는 지금 호남에서 가장 젊은 후보에 속합니다. 나이가 몇이죠? 47입니다. 47이 젊다는 게 참. 윤석열 나이예요? 윤석열 만 나이? 윤석열 나이는 46이죠. 좋네. 좀 더 깎아봐 나이를. 근데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신형 엔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 30년간 민주당이 이 진보 진영 혹은 야당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 운영도 해봤고 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선거가 그런 도전의 장들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옥석을 가려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여의도로 보내고 그 속에서 뭔가 광주 전남의 새로운 정책 비전들을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산업에 좀 눈을 띄는 이런 정치인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민주화 운동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지역 소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지역 소멸. 예, 그게 그냥 와닿네. 막연하게 소비만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구조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전력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우리 나주 하순이 중심이고 또 서남권 발전에 거기 한전이 있죠? 한전이 네. 있습니다. 거기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한 저는 방위산업 담당관 하면서 방위산업 육성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젊은 감각의 어떤 정치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포부가 좋네. 딱 와닿네요. 제주 어떻습니까, 제주? 저는 지역만 바꾸고요. 우리 최용선 국장의 네. 그 발언을 네. 컨트롤 C해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새로운 기법이야. 새로운 기법. 좋아요. 좋아. 좋아. 좋습니다. 역시 네. 관록이 무던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아니, 지금 사는 데는 그러면 성북구입니다. 서울 성북. 성북구 좋아. 성북구 좋아. 왜냐하면 성북구에 지금 국회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김영배 국회의원하고 기동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북구의 현황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많이 들어. 저는 이제 많이 듣잖아요. 네.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성북구에 제대로 일을 안 한 의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윤석열하고 싸우러 다녀야지 지금. 아니, 일이라는 거는 지역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싸우는 일까지 다 포괄해서 존재감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수준이 낮지 않아요. 네, 당원들을 믿고 제주를 하든 성북을 하든 심사숙고해서 네. 결정을 빨리 해야겠네. 사실상 지금 오늘 성부로 결정됐습니다. 아니 보통은 본인이 어디 사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권력 의지가 분명할 때 살고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는 주소지를 얘기하는. 주소지를 주소지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아니, 그 원래 춘마는 맥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고향이 있거나 아니면 주소지 아니면 자기가 어울리는 곳이든 뭔가 이게 설명력을 가져야 돼. 설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북 괜찮아. 네, 성북에서 좋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누구 계신가요? 도전자? 네? 몰라요. 오로지 윤석열만 생각하니까요. 네. 저는 당에서 전략적 배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냥 우리 국방이 좀 너무 약합니다. 지금 국정 운영의 60, 70%가 사실은 국방 외교 영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민주당스러운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신형병기들이 필요한데 우리 부승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꽂아도 민주당의 국방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아니, 거라고 사실 생각하기 솔직히 때문에. 얘기해서 저 매수 안 했어요. 아니 매수 안 한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과거에는 네. 문재인 정부 이전 때는 국방을 뭐 예를 들어 국방 전문가 이러면 약간 희소성은 있었지만 야 그게 꼭 필요해? 예를 들면 장군 출신의 네. 뭐 한 명 네. 하면 되지 비례 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외교 안보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전쟁 나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경제 안보라고 하잖아요. 예. 안보 때문에 경제까지 망가지겠구나. 이런 걸 다 느낀 거야. 야, 이거 진짜 중요하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볼 때 윤석열이 꼭 미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방 전문가들을 이게 많이 방송에서 진출시키고 네. 맞아요. 공헌한 것도 있어. 네, 맞습니다. 윤석열. 윤석열이 띄우는 후보 송찬 대변인. 네. 야. 아직은 그러니까 당에서 장범, 천공이 띄우는 후보인데 전공이 띄우는 후보. 아, 오늘 본 방송 끝나고 네. 지역 선정과 관련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본인 지역 광주 서구 어떻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때문에 9월 3일로 예정된 출판 기념회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현수막 비용 많이 들었고요. 지금 떼고 있고요. DJ 컨벤션 센터 빌렸다가 계약 취소하고 계약 위반금 지금 내야 됩니다. 네. 뭐 서구보다도 우리 조금 더민주 정부 혁신회의 네, 예. 예, 오늘 중대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그야말로 투쟁의 최전선에서 또 민주당 깃발 들고 또 더 그 혁신회의의 깃발 들고 같이 싸우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 요소요소에 전부 다 천막 농성장을 만듭니다. 특히 지금 장소를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여의도 국회 앞이냐 당사냐 해서 지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해서 혁신회의 깃발 들고 여의도 어디요? 용산요. 용산. 용산. 용산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광화문이 무난하지. 광화문은 할 데가 없답니다. 아, 그래 천막을. 네네네. 여의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당사 앞으로 결정이 됐음을. 근데 지금 안 내주려고 한대요.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안 내주려고 네네.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오세요. 하고요. 네. 거기서는 첫 번째는 지금 혁신안, 잠정 보류된 혁신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권리당원 총투표를 촉구하는 혁신안과 관련된 20만 권리당원 서명운동전을 전개합니다. 안으로는 혁신투쟁을 하고요. 밖으로는 이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유엔에 보내는 이 핵폐기수 방류 중단, 일본 규탄 관련된 엽서 쓰기 운동을 예. 1000만의 엽서, 그다음에 20만의 혁신안 관철 이 두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거점 농성에 돌입합니다. 네. 저는 혁신안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9월 중에 그 체포동의안 부분이 이제 영장 청구까지 아무튼 다 마무리가 추석 전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 보면. 네. 그러면 그 10월부터는 물론 저기 정기국회 그 국정감사 이제 이거는 그것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10월부터는 혁신안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9월은 그렇게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는 분위기를 잡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당은 사실은 아까 1특검 4국조 그리고 후쿠시마 사안 가지고 전면화 싸워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감 준비 철저히 하고 의원들 중에서는 네. 그렇게 하면서 체포동의안 지혜롭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0월부터 혁신안 전면화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밖에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동력을 우리 더민주 혁신회의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한 달 동안 20만 명의 당원의 서명을 전국적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당이 어떤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혁신안도 우리 당원들 스스로 힘으로 관철해내는 그리고 대표와 함께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되면은 여러 공심위부터 당 총선 기획단위들이 다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총력 투쟁하고 네. 10월에는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힘을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어제 엊그제 그거 있었잖아요. 의원 저희 워크숍 있었잖아요. 28일 날. 네. 조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할 게 없는 거야. 막 거기서 치고받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조용한 거야. 그렇게 몰라요 민주당은 네. 사실. 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당에서 딴소리 내는 사람은 진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 실제로는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들 재선이 코앞이거든. 선거가 총선에. 여기서 당이 막 찢어지고 싸우고 막 이러면 자기 자신이 피해를 봐. 질서 있는 변화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맞습니다. 혁신안에 대해서도 대의원제보다는 오히려 공천제도에 있어서 자기들이 훨씬 민감하거든.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실 100% 혁신안 안 받고 절충안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마 의원들은 나설 거예요. 솔직히. 거기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원안에 최대한 근접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닥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체포동의안 그렇게 별로 걱정도 안 해요. 그렇게 큰일 없다. 그리고 설령 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막 이렇게 침수봉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로도 장사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일부 택도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한 달 총력 투쟁. 네. 대표님도
어쨌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깃발이 돼서 광장에서 분노하는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에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는 모습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아마 내일 하여튼 금주 중에 종대 발표하고 전선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네. 뭐 표정이나 근황이나 뭐 괜찮습니까? 아주 오케이입니다. 아주 오케이. 네네.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가 좀 사이다 발언 또는 뭐 전면적인 공세적인 적극적인 투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장이 일치합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검사 탄핵 사실은 저희랑 입장이 일치합니다. 다 일치합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률적인 탄핵을 넘어서 정치적 탄핵, 시민 항쟁에 의한 탄핵 뭐 이런 거 다 입장이 일치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대표만 깃발 꽂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태세를 전환해서 어떤 민주당다운 제대로 된 이재명다운 어떤 그 리더십들이 구체화될 걸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아, 좋은 희소식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호남에서 말이죠. 올드보이들이 꿈틀꿈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이 나옵니까? 뭐 많이 나오는 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이 출마하냐고. 여러 명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서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차이가 좀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 후배들하고 막 수십 년 그 나이 차이가 나는 후배들하고 저 자리를 놓고 막 멱살잡이 하는 게 이렇게 맞냐라는 여론도 많고 진짜 뭔가 당을 위해서 쓰임새가 좀 있다고 한다면 좀 다른 공간에 가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충분히 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짓들이죠. 저는 뭐 우리 레거시 공중파 방송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발언이 굉장히 정제돼 있죠. 유튜브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천정배,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라. 저는 정치적 결정과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 하겠습니다. 출마할 의지가 있으면 해야죠. 제가 또 노인복지 전문가 아닙니까? 나이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선수로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선당 후사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돌파하고 구단이라면서요. 구단. 이제 1급도 안 된 후배들하고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분들 앞에 가면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손하게. 아마 내면에 그런 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불어 함께 기본사회로 가는 길. 이 기본사회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예. 내일 그 회원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총장이 서로 오셔서 짜고 치는구만. 아닙니다. 이게 학습회장이고 이게 배워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야, 서로 품앗이 역할이 안 해. 품앗이.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 좋아. 네. 뭔가 있어 우리 보여. 더불어 혁신정책연구원 네, 맞습니다. 우리 최영선 우리 대변인께서 거기 이사장님이신데 굉장히 그 초대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정상 바쁜 기본사회론과 관련된 최고의 강사죠. 지금 엊그제도 제가 또 광주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친히 제가 나주에 가서 호남이 낳은 3대 이빨, 3대구나. 강의원 사무총장. 자, 오늘 댓글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성홍님이 대전에 민주당 새로운 인물 좀 부탁한다고 대전 민주당 싹 바꿔야 한다고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충청권에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호남 못지않게 높습니다. 김기수님 오늘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 서승만 TV 서승만 선배님 부승찬의 복붙 정치 응원하다고 아까 출마의변 대신한 거. 박세무 스터디 나주 시민입니다. 제발 젊은 정치인이 왔으면 합니다. 뭐 지역 지지한 것 같아요? 저 모르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 강의원 TV 방송 시작 때 2,620명이었는데 2,700명 됐다고. 80명이 늘었네, 80명. 또 고맙습니다. 한 명 한 명 차곡차곡. 이제. 자, 혁신하자 고님 멤버십 추가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님 늘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한발더님 부승찬 필승 멋진 사나이. 이지연님
더민주혁신회의 광주 서구가 강의원 사무총장님의 사회와 강연에 반해 얼마 전부터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응원에 답장 감사드립니다. 지지자네요. 이지연님, 한발더님, 아까 부승찬 보내줬던 분, 강의원 총장님 내년에 국회에서 만나시죠. 응원합니다. 왜 저기 부승찬만 하냐 그랬더니 네, 네. 바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제임스님, 네. 강의원 화이팅. 황재현님, 강의원 아자아자. 지역에서 많이 출동을 했군요. 준하님, 이재명 당대표 특보,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부위원장, 그리고 더 광주연구원 원장 강의원. 이분은 준하 저분은 유튜브에 특화돼 있네. 왜냐하면 저희가 저런 걸 읽으시는 줄 알고 일부러 강의원 홍보하기 위해서 경력 쭉 넣은 거야. 지금 머리 쓴 거야. 이사장아. 홍정수님, 강의원 함께합니다. 뭐 그거 갖고. 유러부모님 어제 방송 끝나고 10만 원 또 보내주셨다. 아이고 아까 다스베이다에서 또 뵀는데 책도 우리 개딸들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잔뜩 저한테 주면서 주변에 홍보 좀 해달라고. 늘 저렇게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낮에는 저희가 2시에 조상호 변호사하고 하는데 내일은 법조 이슈만 하는 게 아니라 조상호 변호사 그 대장동 일타 강사로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금천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맞아요. 법조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을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맨날 물어보는 거 법조 이슈만 물어보니까 법조인 줄 알아. 근데 본인은 정치적 꿈을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의 다른 진면목을 내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저녁 시간은 7시에 원래 이제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오창석 평론가 늘 함께 하는데 내일은 특별히 또 노정면 YTN 노조위원장이셨죠. 요즘에 이제 양평 땅 문제도 있고 이동간 방송장악도 있어서 이 노정면 전 위원장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공장에도 나오고 계시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예, 박성 TV에 나오면 또 패널들이 날라다닙니다, 원래. 뉴스공장에 다 못했던 말들을 여기서는 마음껏 하니까 속 후련하게. 어제 이제 김종대 의원 나왔지만 날라다녔습니다. 매불시에서 못다한 얘기 여기서 다 하고. 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용선 대변인부터 한 말씩 하시죠. 오늘 유튜브 첫 등단했는데요. 공중파하고 많이 다르네요. 열심히 해서 네. 나주에서 새로운 변화의 희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부승찬 대변인.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만 에너지를 먹고 가는 것 같아서 송구하기 짝이었고요. 진짜 윤석열하고 제대로 붙어서 에너지를 국민들께 그리고 여기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오늘이 사무총장. 박시영 TV 위너 프로젝트 5차입니다. 5차. 오늘 이제 우리 부승찬, 최용선 두 분, 박시영 TV에서 하여튼 더 혁신회의에 함께 끝까지 응원하고요. 나중에 유니폼 입고 성북이든 제주든 저기는 나주 화순 유니폼 입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선거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TV 110명 늘었다고. 조금씩 늘 겁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네. 이게 박시영 TV는 본방도 본방인데 후방. 후방 때 더 열정적으로 봐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강현 사무총장이 조금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 한 주는 이 신인 코너를 쉬고 대신에 특별한 분을 모셨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전현희 전 위원장과의 특별 대담을 다음 주에 준비합니다. 저 없으면은 특별한 분을 모십니다. 저 있을 때는 평범한 분. 아니, 강현 사무총장이 이재명 당대표급이니까 우리가 지금 모시는 거지. 전현희 저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특별 대담했던 게 이제 굉장히 대박이 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또 최강우 의원하고 같이 한 것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저하고 1대1로 또 특별 대담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체포동의안 이런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박시영 TV에 제일 먼저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이야! 박시영 TV에서 박시영 대표님 빼고 저하고 단둘이 차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